본 영상은 뉴질랜드 패키지 투어 여행자를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여행사 3곳의 패키지 투어 코스를 비교 분석해 보았으며 실제로는 대부분 유사한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국토가 넓고 이동거리가 길어 국내 여행사가 단독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모객 후 현지 랜드사의 의뢰에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4차례의 뉴질랜드 여행을 경험했습니다. 패키지 투어, 캠퍼밴 여행, 렌터카 여행, 그리고 로토루아에서 2개월간 머문 생활형 여행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뉴질랜드를 만났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패키지 일정에 포함된 주요 여행지를 중심으로 기본 정보를 제공하면서 패키지에 담기지 않는 이야기들도 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씩 더해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뉴질랜드의 지리적 특징, 인문 역사적 배경, 그리고 여행을 넘어 이해하면 더 깊어지는 뉴질랜드의 속살 같은 이야기를 함께 담아보려 합니다. 로토루아는 뉴질랜드 북섬 중앙에 위치한 대표적인 지열 도시입니다. 도시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수증기와 은은한 유황향은 이 땅이 지금도 살아있는 화산지대임을 보여줍니다. 로토루아 여행의 중심에는 로토루아 호수가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담수호로 거대한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호수입니다. 한국 여행자들에게는 우리나라 가수 윤영주 씨가 부른 연가의 배경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로토루아 호수입니다. 이 노래의 원곡은 마오리 민요 포카레카레 아나로 마오리어로는 격렬하게 출렁이는 물결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은 레드우드 수목원입니다. 100년이 넘은 거대한 레드우드 나무들이 하늘을 가릴 듯 서 있는 이곳은 짧은 산책만으로도 뉴질랜드 특유의 청정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패키지 일정 중 부담 없이 자연을 즐기기에 좋은 코스입니다. 테푸이아는 로토루아를 대표하는 핵심 관광지입니다. 뉴질랜드 최대 규모의 포후투 간열천을 비롯해 지열 지형과 마오리 전통마을, 공예 작업장과 문화공연까지 로토루아의 자연과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행 중 휴식을 책임지는 곳은 폴리네시안 온천입니다. 미네랄 성분이 풍부한 천연 온천으로 로토루아 호수를 바라보며 즐기는 노천탕은 패키지 투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코스입니다. 조금 더 조용한 분위기를 원한다면 아이키데밸리 온천이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 속에서 로토루아 특유의 지열 온천을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와카레와레와 마을은 지열이 솟아나는 땅 위에서 실제 마오리 원주민들이 생활하는 전통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지열과 함께 이어지는 일상뿐만 아니라 마오리 전통 노래와 하카춤이 어우러진 문화 공연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로토루아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살아있는 문화 공간임을 보여줍니다. 로토루아 전경을 한눈에 담는 방법은 바로 스카이라인 곤돌라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마운트 응공고타 정상에 오르면 로토루아 호수와 지열지대, 그리고 도시 풍경이 한 폭의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정상에서는 전망대와 레스토랑, 그리고 남녀노소 모두가 즐기는 루지 체험까지 만날 수 있죠. 아그로돈 팜 투어는 뉴질랜드 농업을 대표하는 체험 코스입니다. 양모리 쇼와 다양한 가축 체험을 통해 뉴질랜드가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성장한 배경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로토루아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후카포포를 만나게 됩니다. 좁은 협곡을 통과하며 초당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장면은 뉴질랜드 자연의 강력한 에너지를 그대로 체감하게 합니다. 여행의 마무리는 타우포 호수입니다. 초대형 화산 분화로 형성된 뉴질랜드 최대의 호수로 끝없이 펼쳐진 호수 풍경은 로토루아 지역 여행을 인상 깊게 마무리해줍니다. 저는 로토루아에서 2달을 살아보았습니다. 쿠이라우 공원에서 즐기던 무료 온천 조교, 레드우드 숲을 걷는 일상의 산책, 그리고 상상 이상으로 저렴했던 골프까지. 여행이 아닌 생활로 만난 로토루아는
지금도 오래도록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 Hey, you got this! 뉴질랜드 북섬 오클랜드에서 로토루아로 향하는 길목에 반드시 들러야 할 신비의 세계가 있습니다. 바로 와이토모 반딧불이 동굴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고 배에 오르면 머리 위로 기적 같은 풍경이 펼쳐집니다. 동굴 천장을 가득 메운 수만 개의 반딧불이가 뿜어내는 푸른 빛. 마치 지하 세계에 은하수를 옮겨놓은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진으로는 담을 수 없는 이 몽환적인 빛의 향연. 와이토모 동굴은 북섬 여행에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평생의 감동이 될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처치는 뉴질랜드 남섬 최대 도시로 약 38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캔터베리 평원의 중심 도시이자 정원과 공원, 강이 어우러진 계획 도시로 남섬 여행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2011년 발생한 대지진으로 185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도시의 상징이던 크라이스트 처치 대성당도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현재 대성당은 복원공사가 진행 중이며 그 봉백을 대신해 일본 건축가 시게루반이 설계한 임시 예배당, 중위성당 카드보드 커시드럴이 세워졌습니다. 이 두 건축물은 지진 이후 크라이스트 처치의 상처와 회복을 함께 보여줍니다. 도심에는 사우스 해글리 공원 안에 자리한 크라이스트 처치 식물원이 있습니다. 식물원과 해글리 공원은 경계 없이 이어져 있으며 에이본 강이 그 사이를 흐르며 도심 속 녹지축을 형성합니다. 이곳에서는 정원과 숲길, 강변 산책로를 따라 도시 한가운데서도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와 캔터베리 박물관 인근에는 1차 세계대전 전몰자를 기리는 브릿지 오브 리멤브런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다리는 에이본강을 건너 도심과 식물원, 해글리 공원을 연결하며 크라이스트 처치의 역사와 기억을 상징하는 장소로 남아 있습니다. 테카포 호수는 뉴질랜드 남섬 맥켄지 분지에 위치한 고산 호수입니다. 빙하가 이동하며 남긴 미세한 암석 입자가 호수에 섞이면서 물빛은 특유의 밀키블루 색감을 띠는 것이 특징입니다. 호숫가에는 테카포를 상징하는 건축물, 선한 목자의 교회, Church of the Good Shepherd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35년에 세워진 이 작은 돌 교회는 주변 풍경을 가리지 않도록 단순한 구조로 지어졌으며 제단 뒤 창문을 통해 테카포 호수와 산맥이 그대로 들어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교회 옆에는 shepherd 도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동상은 맥켄지 지역의 개척 역사 속에서 양떼를 몰며 인간과 함께 일했던 목양견의 역할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호수 북쪽 언덕에는 케언즈 골프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골프를 치지 않아도 일반 방문객이 자유롭게 걸으며 산책할 수 있는 개방형 공간으로 언덕 위에서는 테카포 마을과 호수, 주변 산맥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언덕에서 바라본 테카포 호수와 주변 자연 속에서 조용하고 편안한 시간을 보냈고 그 순간들은 지금까지도 행복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테카포 호수를 떠나 부카키 호수를 지나 아우라키
또는 마운트 쿡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우라키는 마오리어로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자라는 뜻을 지니며 마운트 쿡이라는 영어 이름은 1851년 뉴질랜드를 탐사한 영국 탐험가 제임스 쿡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지역은 빙하와 설산, 고산 초원이 어우러진 독특한 자연경관을 자랑합니다. 관광객들은 후커밸리 트랙을 걸으며 후커원과 빙하호수 그리고 주변 설산을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헬리콥터 투어를 통해 광활한 산맥과 빙하를 공중에서 즐길 수 있으며 주변 빛공해가 거의 없어 맑은 밤에는 별 관측 또한 가능합니다. 이처럼 아우라키, 마운트 쿡은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산악 관광지로 사진 촬영, 트레킹, 자연 탐험을 즐기는 여행자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목적지입니다. 퀸스타운은 뉴질랜드 남섬의 와카티프 호수 연안에 자리한 도시로 웅장한 자연과 짜릿한 액티비티가 어우러진 곳입니다. 호숫가를 따라 이어지는 워킹 투어는 퀸스타운 여행의 가장 여유로운 시작입니다. 잔잔한 와카티프 호수와 산 그림자가 어우러진 풍경은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힐링이 됩니다. 퀸스타운 시내에서 가장 뛰어난 전망을 자랑하는 곳은 스카이라인 곤돌라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보브스피크 정상에 오르면 와카티프 호수와 퀸스타운 시내 그리고 주변 산맥까지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에서 차로 약 20분 거리에는 19세기 골드러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에로우타운이 있습니다. 당시의 목조 건물과 거리 풍경이 잘 보존되어 있어 뉴질랜드 초기 개척 역사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죠. 특히 이곳에는 금광을 찾아 정착했던 중국인 광부들의 마을 유적이 남아있어 이민과 공존의 역사까지 함께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퀸스타운을 떠나 크로멜로 이동하면 센트럴 오타고 지역의 풍요로운 자연이 펼쳐집니다. 크롬의 과일 가게는 이 지역 특산 과일과 신선한 과일 아이스크림으로 유명한 곳으로 여행 중 잠시 쉬어가며 뉴질랜드의 달콤한 맛을 즐기기에 제격입니다. 뉴질랜드 남섬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깊숙한 곳.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피오르드 중 하나로 꼽히는 밀포드 사운드입니다. 밀포드 사운드로 향하는 길에서 만나는 거울 호수는 바람이 멎은 순간 산과 하늘이 물 위에 완벽히 반사되는 곳입니다. 특히 이 호수에는 뉴질랜드를 거꾸로 새긴 전망대가 있어 물속에 비친 풍경이 진짜 뉴질랜드 지도가 되는 신기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산을 뚫고 지나가는 호머 터널은 1930년대 중장비 없이 사람 손으로 뚫어낸 터널입니다. 눈사태와 혹독한 날씨 속에서 수년간 작업이 이어졌고 지금도 터널을 빠져나오면 갑자기 펼쳐지는 절벽 풍경에 많은 여행자들이 탄성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여행의 하이라이트, 밀포드 사운드 유람선. 빙하가 깎아만든 수직 절벽과 수백 미터 높이의 폭포들이 배 바로 옆으로 쏟아져 내립니다. 비가 오는 날에는 폭포수가 오히려 더 늘어나 비 오는 날이 더 아름다운 여행지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운이 좋다면 유람선 주변을 따라오는 돌고래나 바위 위에서 쉬고 있는 물개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인공의 소음보다 자연의 숨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곳,
밀포드 사운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지구가 만든 가장 조용하고 장엄한 극장입니다. 오클랜드. 약 170만 명이 거주하는 뉴질랜드 최대 도시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집중된 국가 중심지입니다. 오클랜드 동쪽 해안 바스티언 포인트에는 마이클 조제프 세비지 메모리얼 가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제23대 총리, 복지국가의 기초를 마련한 마이클 조제프 세비지를 기리는 국가 차원의 추모 공간입니다. 세비지는 1935년 집권 이후 대공황 시기 심화된 실업과 빈곤 문제에 대응해 1938년 사회보장법을 제정, 뉴질랜드를 세계 최초의 본격적인 복지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메모리얼 가든 정상부에서는 오클랜드 도심과 항구, 그리고 랑기토토 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을 따라 이동하면 미션베이에 도착합니다. 19세기 초 선교 활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오클랜드 동부 해안 개발의 출발점이 된 곳입니다. 오늘날 미션베이는 해변, 산책로, 상업시설이 결합된 생활형 공간으로 오클랜드 시민들의 일상적인 여가와 휴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행지 이야기에서 벗어나 뉴질랜드의 지리와 문화, 마오리와 키위가 함께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를 주제별로 살펴봅니다. 뉴질랜드 패키지 여행은 왜 여행사마다 코스가 거의 같을까요? 그 이유는 현지 랜드사 운영 구조와 지형적 한계에 있습니다. 국내 여행사들은 대부분 뉴질랜드 현지의 소수 대형 랜드사의 행사를 위탁합니다. 이 구조에서는 이동 동선과 주요 관광지가 자연스럽게 표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대형 버스가 운행 가능한 도로와 단체 숙박이 가능한 호텔이 제한적이어서 일정은 소위 골든 루트에 집중됩니다. 캠퍼밴 여행은 낭만적이지만 렌터카보다 비용이 높고 이동 속도가 느리며 좁은 침실과 생활 공간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 여행은 자유도와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좌측 통행에 대한 운전 부담과 매일 숙소를 직접 예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반면 패키지 여행은 일정이 다소 촘촘하고 쇼핑 일정이 포함되기도 하지만 숙련된 가이드와 전용 차량을 통해 장거리 이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뉴질랜드나 로키 산맥처럼 이동 거리가 길고 도로망이 촘촘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패키지 여행의 강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운전 스트레스 없이 남북섬의 핵심을 두루 살펴보고 싶다면, 특히 부모님과 함께하는 여행이라면 패키지 여행은 충분히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과 얼음, 두 지각판의 운명. 뉴질랜드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 위에 놓인 나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나라가 북섬과 남섬,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 이유는 땅속 깊은 곳에서 만나는 두 개의 지각판 때문입니다. 먼저 북섬. 이곳에서는 무거운 해양 지각인 태평양판이 대륙 지각인 호주판 아래로 섭입하고 있습니다. 판이 미끄러져 들어가며 생긴 마찰열은 암석을 녹여 마그마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지표로 분출된 결과가 바로 로토루아와 타우포의 지열지대입니다. 끓어오르는 땅, 북섬은 말 그대로 불의 땅입니다. 반면 남섬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각판이 아래로 들어가지 않고 서로 비스듬히 충돌하며 밀어 올립니다. 그 거대한 압력이 대지를 융기시켰고, 그 결과 해발 3,000m가 넘는 봉우리들이 이어진 서던 알프스 산맥이 탄생했습니다. 남섬은 하늘로 솟아오른 융기의 땅입니다. 땅속으로 파고들며 불을 만든 북섬,
서로 밀어올리며 산을 만든 남섬. 이 두 가지 상반된 지구의 드라마를 한 나라에서 마주하는 것. 그것이 바로 뉴질랜드 여행의 본질입니다. 뉴질랜드를 동양 철학의 음양오행으로 바라보면 수의 성향이 두드러진 나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태평양에 둘러싸인 섬나라로 3,800개가 넘는 호수와 빙하, 잦은 강수량이 자연환경의 기본 조건을 이룹니다. 국가 상징인 은고사리는 어두운 환경에서도 빛을 반사해 방향을 알려주는 음지식물입니다. 대표 색상인 검은색은 마오리 세계관에서 만물이 생기기 이전의 상태인 테코레, 즉 잠재력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국가대표팀 유니폼이 대부분 검은색인 점도 이와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 키위처럼 조용하고 야행성 중심의 생태계 역시 뉴질랜드 자연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뉴질랜드는 세계 최초로 여성 참정권을 도입했고 여성 총리가 반복적으로 등장해 왔습니다. 완만하지만 지속적인 변화를 중시하는 정치 문화로 평가됩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속도와 역동성을 중시하는 사회로 음양오행에서는 화의 성향이 강한 나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빠른 변화, 높은 교육열, 강한 추진력이 그 특징입니다. 이러한 차이 속에서 뉴질랜드의 차분한 환경은 한국 여행자에게 균형과 휴식을 제공하는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호주와 뉴질랜드 개척사는 같은 제국의 역사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남겼습니다. 호주에서는 원주민이 주인 없는 땅의 존재로 취급되며 비극적인 말살의 역사를 겪었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강력한 저항과 법적 합의를 통해 비교적 다른 길이 열렸습니다. 지열과 자연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온 마오리 전사들은 쉽게 제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무력 통치의 한계를 인식한 영국은 1840년 와이탕이 조약을 체결하며 마오리족을 공식적인 협상 상대로 인정합니다. 비록 조약의 영문과 마오리어 번역 차이로 이후 갈등이 이어졌지만 이 조약은 마오리족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고 1867년 세계적으로도 이른 시기에 원주민 참정권을 획득하는 계기로 이어졌습니다. 오늘날 백인 선수들도 함께 추는 럭비 대표팀의 하카, 학교와 방송에서 사용되는 마오리어, 자연과 공존을 중시하는 티아키 정신은 정복이 아닌 이문화 공존, 즉 바이컬처럴리즘을 선택한 뉴질랜드가 남긴 독특하고도 자랑스러운 유산입니다. (2023년) 인구조사는 뉴질랜드가 더 이상 백인과 마오리만의 나라가 아님을 보여줍니다. 최근 5년 사이 인도와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계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현재 인구 구성은 유럽계 68%, 마오리 18%, 아시아계 17%, 한국 교민도 약 4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0.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교육과 인프라가 잘 갖춰진 오클랜드를 중심으로 정착해 자영업과 서비스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시아계 비중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주와 공존을 선택한 뉴질랜드는 지금 단일 민족 국가를 넘어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자연을 단순한 관광 자원이 아닌 보호해야 할 공공자산으로 관리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위해 방문객에게 환경보호 행동을 약속하도록 하는 티아키 약속을 운영하며 국립공원과 자연지락에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행 원칙을 강조합니다. 테카포와 마운트쿡 일대는 암흑천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조명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밤하늘과 생태계를 함께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오수처리 시설이 없는 차량의 노지 캠핑을 금지하는 자유 캠핑 규제를 통해 자연 훼손과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입국 시 관광객 환경보전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며 이 재원은 국립공원 관리와 생태 보건, 관광 인프라 유지에 사용됩니다. 농업국가로서 가축 메탄가스 감축 정책을 논의하고 어종보호와 낚시 규제를 강화하는 건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이처럼 뉴질랜드는 자연보전을 전제로 관광과 산업을 운영하는 기준을 제도와 정책으로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하이프!